자, 1단원 문제 해설을 할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복습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월 모의고사 문제를 이게 원활하게 푸는 건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9월 모의고사면 이제 진도는 다 나가고 학생들은 나름대로 뭐 수능 특강도 풀고 수능 완성도 풀고 기출문제집도 풀면서 복습을 되게 잘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 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가 좀 눈에 익어야 풀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세계 지도도 좀 많이 낯설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문제를 활용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해서 복습을 잘하는데 활용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선생님이 해설을 할 때 뭐 아주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한다. 그럼 굳이 문제 해설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해설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해설보다는 앞에 있는 개념 설명 부분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필기 같은 걸 많이 해놨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좋은 복습 방법이고요. 자, 1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이제 이 지도는 거의 외워야죠. 사실 뭐 기출문제를 좀 보면 매번 나오는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2세기경에 알 이드리시라고 하는 이슬람 세계의 지리학자가 제작한 지도죠. 그 다음에 나는 한국 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뭐 잘 알 텐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해서 조선시대 초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예요. 자, 먼저 가에서 A는 여기 산이 그려져 있고요. 산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인데, 자, 얘는 위쪽이 남쪽이어서 180도 뒤집어서 봐야 되죠. 물론 선생님 실제로 뒤집진 않을 거고요. 자, 우리 앞에 개념서 부분에 있으니까 이 하천은 나일강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서 B는 자, 우리나라 조선, 중국,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게 아프리카 그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니까 얘는 아라비아 반도예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밑에 있는 선택지를 볼게요. 1번 가의 중심부에는 B 반도가 위치한다. 리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는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중심에 메카 그리고 메카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에 있으니까 1번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중국 중심 세계관이 반영되었다. 얘는 틀린 설명이고 얘는 나아가 옳은 설명이죠. 지도 가운데에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 나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X. 뭐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신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 나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죠. 조선시대 초반인데 크리스트교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A 하천은 인도양으로 유입된다. 자, 우리가 A는 나일강은 인도양이 아니라 지중해로 유입된다. 지중해. 2번. 자, 표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껴져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지도 전체가 나오면 뭐 지도를 보고 위치를 파악하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나라는 모양을 이렇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나라들 또는 지역들의 위치예요. 위치. 자, 우리가 위치라고 하는 건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인데 이 위치에 따라서 A와 B 두 지역의 어떤 지역성,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세계 지리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위도하고 경도예요. 이걸 보면 당연히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가 국가는 북위 9도, 그 다음에 동경 7도. 자,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어디엔가에 있는 세계 지도에서 이 정도 위치를 찾아보면 아프리카 서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국가 이름이 써 있는 지도를 보면 가는 나이지리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이지리아.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가가 나이지리아라는 걸 알 필요는 전혀 없어요. 몰라도 당연히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어쨌든 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모양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큰 섬 2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길쭉하게. 그래서 수도의 위도하고 경도를 봤더니 남이 41도 정도. 남반구 중위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경 174도. 날짜 변경선 근처에 있겠네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동쪽에 있겠네요. 자, 이 나라는 뉴질랜드죠, 뉴질랜드. 자, 참고로 뉴질랜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봤더니 단위가 1000명이니까 474만 명. 474만 명.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는 이걸 보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면적을 봤더니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엄청 넓죠. 참고로 우리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여기다 10만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게 10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 나라는 우리나라 남한의 거의 99배, 거의 100배나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자, 그리고 위도하고 경도 수도의 위치를 봤더니 북위 45도 정도, 그 다음에 서경 75도 정도. 북위 45도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나라죠. 자, 이 나라는 캐나다예요. 캐나다.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기역은 지리정보 중 속성정보에 해당한다. 자, 기역은 위도하고 경도니까 얘는 공간정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자, 어떤 나라의 인구는 직접 조사할 수도 없고요. 비행기나 인공위성으로 조사할 수도 없고요. 자, 이건 간접 조사라 그래서 책이나 뭐 인터넷 같은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가는 아프리카에 속한다. 얘가 옳은 설명이죠. 자, 나이지리아라는 걸 모르더라도 수도의 위도하고 경도를 보면,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에서 뭐 아프리카의 위치 같은 거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수능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능 때까지 세계지를 공부하면서 계속 세계 지도를 볼 건데, 그쵸? 사실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이 문제는 사실 틀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 다음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자, 인구 밀도는 단위 면적당. 그래서 밑에가 분모가 면적이고요. 분자가 인구예요. 인구수. 이렇게 나누면 보통은 단위가 몇 명이나 사느냐 1제곱킬로미터 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나이지리아, 캐나다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다음 5번 나와 다의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접해 있다. 자, 우리 뉴질랜드는 태평양에 있는 섬 나라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는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대서양, 인도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얘는 잘못된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수능 기본 문제. 자, 1번 볼게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근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세계화라고 해. 세계화가 되겠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나 사회, 문화, 경제 활동 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지역화라고 한다. 지역화라고 한다. 어떤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독특한 가치가 있어서 기억 A는 교통통신의 발달이 큰 영향을 주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B로 인해 세계 문화가 획일화되고 있다. B가 아니라 A로 인해서. 그 다음 A와 B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세방화라고 한다. 지역화와 그 다음에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걸 세방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A에는 지역화, B에는 세계화가 들어갈 수 있다. 얘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내용은 지리지만 사실은 간단한 국어 문제죠.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지역마다 햄버거를 만드는데 재료가 다르다. 그럼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한, 특성을 반영한,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은 사실 이건 암기에 가까운데 사실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왜 굳이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있는 걸 바탕으로 그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는 지구 전후도고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X. 이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고요. 사실 거의 모든 지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지도 위쪽이 북쪽이죠. 그 다음에 2번 B는 항로가 지도의 직선으로 나타난다. 자, 항로가 지도의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방위 또는 각도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지도라는 뜻인데요.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위도란다.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교차해야 돼요. 수직으로 교차. 자, 그런데 이 B 지도를 봤더니 사실 뭐 잘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을 봤더니 수많은 경선이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교차할 수가 없는 거죠. 2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A는 B보다 지도 제작 시기가 이르다. 자, 잘못된 설명인데 자, 이건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얘기는 뭐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오답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4번 A, B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얘는 지도를 보고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죠. 자, A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이 북아메리카, 파나마 지역, 남아메리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약간 흐릿하긴 한데 여기서도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남아메리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물론 오늘날 세계 지도랑 비교하면 B 지도는 아메리카가 조금 부정확하긴 하네요. 그 다음 5번 A는 중국, B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다. 자, 우리가 A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다는 거, 지구 전후도 실학자가 제작했다는 거, 그래서 뭐 중화사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사실 이것도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외우기에는 그러면 뭐 우리가 세계 지도가 완전 암기기 과목이 돼버려서 요즘 뭐 암기를만을 잘한다 뭐 그런 사람을 키우자는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 그 다음 4번 문제는 뭐 빠르게 찾아볼게요. 다음 글의 AC 지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도에는 지도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지도 제작자의 사상 등이 반영되어 있다. A씨는 모두 자기가 살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한 지역이 지도의 중심에 있다. A는 지도 중심에 메카가 있으며 메카가 있는 걸로 봐서 R 리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네요. 니은이 A 지도가 되겠네요. B는 지도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화 사상이 되겠네요. 자, B 그래서 기억 천화도가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계를 평평한 원반 모양으로 묘사한 이 지도는 바빌론에서 만든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얘가 3번. 그다음 5번 문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지리 정보의 종류로 옳은 것은 이 국가의 수도는 남이 41도 뭐 얼마. 자, 이 나라 모양이 뭐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남섬과 북섬.
북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이 40도 정도에 있다. 그리고 동경 170도니까 영국하고 거의 반대편에 있다.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니은 2018년 이 국가의 민족에서 유럽계가 약 64.1%, 마오리족이, 자 이거 마오리족은 외워두세요. 뉴질랜드의 원주민이거든요. 시험에서 직접 물어봐요. 마오리족이 맞냐 틀리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돼요. 자, 기억은 위치를 위도하고 경도로 나타내는 거니까 공간 정보고요. 공간 정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뉴질랜드의 어떤 특성이니까 속성 정보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그 다음 6번 그림은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뭐 그림을 딱 보면 이런 지리 정보 수집 방법은 원격 탐사죠. 원격 탐사. 실제로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서 탐사하는 거. 기억, 모든 사람이 쉽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X. 여러분들 비행기나 인공위성, 자 물론 얘는 지금 봤더니 비행기는 아니고 인공위성이네요. 인공위성 뭐 띄울 수도 없고 인공위성 이용하는 방법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 다음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한 말이고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활발하게, 역시 X.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의 주기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인공위성은 한번 띄워놓으면 계속 지구를 돌잖아요. 물론 도는 위치가 계속 달라지는 인공위성도 있지만 어떤 인공위성들은 계속 같은 곳을 돌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계속 도니까 니은 리을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7번 문제. 이런 문제를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는 딱 정답을 찾기보다는 오답을 고르다 보면 정답만 남아요. 자, 세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래 지도는 세계를 두 권역으로 구분하였네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 것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오답 골라내면 돼요. 인구 밀도. 자, 인구 밀도는 당연히 벼농사를 짓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 우리나라 주변, 동남아시아, 인도 쪽, 중국 쪽 이런 데가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사하라 사막 그런 데는 인구 밀도가 낮아야 되는 거고, 얘는 그래서 오답이고요. 그 다음 돼지 사육 두수. 자, 돼지를 먹지 않는 종교가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건조 지역,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서 주로 믿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돼지를 제일 많이 키우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음식에 돼지고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중국 사람들 인구수도 엄청나게 많고, 얘가 오답. 그 다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얘가 봤더니 나누긴 했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 자 일단 애매하죠?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높은 나라는 좀 진하게, 낮은 나라는 이제 조금 덜 진하게 표시한 것 같긴 한데 애매하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불교 신자 비율. 불교는 주로 아시아 쪽에서 믿겠죠. 그 다음 영어 사용자 수 비율, 이것도 X가 되겠죠. 자, 봤더니 우리나라랑 일본도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은 영어를 많이 쓰는 나라가 비율이, 사용자가 그렇게 아주 높은 나라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우리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도도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 많이 쓸 거고, 그 다음 유럽에서는 영국은 당연히 영어를 쓰지만 뭐 영국이랑 이렇게 뭐 어떤 자존심을 대결을 벌인다 그래야 되나? 프랑스나 그런 나라들은 영어를 별로 쓰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8번 지도의 가 권역에 대한 나 권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사실은 이 권역 특징에 대해서 1단원에서는 사실 외우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한 특징을 잘 모르니까. 사실 잘 모르는 이유는 안 배워서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는데, 그 다음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도 배우는데 다 잊어버렸죠. 자, 아무튼 그래서 가는 뭐 사하라 사막 북부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건조 문화권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아메리카 중에서도 북쪽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얘는 파나마 지역이 아니라 여기 리오 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하니까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자,
건조 문화권에 대한 앵글로 아메리카 권역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영어 사용자 수 비율은 높음, 그 다음에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많음. 여기 건조 문화권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크리스트교 신자 수 비율은 높음.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건 여기 B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자, 수능 실전 문제. 수능 실전 문제. 가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알 이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고요. 나는 천화도고요. 그 다음에 다는, 자, 지도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얘는 그냥 TO 지도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TO 지도는 어떤 지도 한 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이 물이 나타내는 게 T자 모양, 바다나 아니면 뭐 나일강, 어떤 물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대륙은 이렇게 둥근 모양이다. 그래서 T와 O 알파벳이 이렇게 지도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수백 장이 존재를 해요. 모양도 조금씩은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이런 TO 지도가 해리퍼드 마파문디라 그래서 이 지도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정교한, 가장 유명한 TO 지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TO 지도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선택지를 보면 A 하천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잘못된 설명이죠. 리드리 씨는 이 세계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고 지도의 아래쪽이 북쪽인데, 물론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얘가 A는 나일강이고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들잖아요. 잘못된 설명. 자, 얘는 나일강이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나일강. 그 다음 B 국가는 C 대륙에 위치해 있다. 자, B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얘가 유럽이죠. 자, 우리가 TO 지도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 그 다음에 지도의 왼쪽이 북쪽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90도 틀어놓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 북쪽에 있으니까 C는 유럽이 돼요. 유럽. 그리고 중국이 유럽에 있을 리가 없죠. 잘못됐고요. 그 다음 가는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자, 가는 크리스트교가 아니라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이거 제작 시기를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차이가 많이 나면, 그리고 지도만 딱 보고도 이렇게 뭐 표현된 뭐 공간 범위라든지 그런 걸 보고서 구분할 수 있으면 물어봐도 되는데, 사실 얘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워야 되는데 얘가 정답이야. 자, 이건 사실 좋은 선택지는 아니에요. 물론 오답을 골라내다 보면 정답이 남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가알 리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는 12세기경이고요. 그 다음에 천화도는 뭐 정확히 뭐 밝혀져 있지도 않고 조선시대에 걸쳐서 이게 제작을 했는데, 조선 건국이 1392년이고요. 이 천화도는 조선시대 중기 무렵에, 중기 이후에 민간에서 백성들이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자, 어쨌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얘는 12세기. 그 다음에 나는 서양, 다는 동양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반대가 되겠네요. 2번, 다음 자료의 가나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제작 당시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세계 지도입니까? 둘 다 예인데요. 자, 이 지도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 자, 우리가 세계지리 1단원에서 정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두 지도를 꼽으라면 이 두 개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는 예라고 되어 있는데 투영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까? 이게 가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투영법은 뭔가 투가 돼서 생기는 그림자형, 그림자를 이용해서 제작한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과학적인 지도 제작 방법이에요. 과학적. 그냥 경험에 의해서 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 투영법이다. 다른 말로 도법이라 그래요.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 대해서 옳은 설명이 나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으니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자, 3번은 그냥 거의 국어 문제죠. 읽으면서 빠르게 체크 좀 할게요. 자, 기역,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 세계화가 진행되면 국경의 역할과 의미가 강화가 아니라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기역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오답. 그 다음 니은, 국제적 분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라 그래야 되나요? 더 유리한 지역에서 일들을 하고 그걸 이제 종합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설계는 선진국에서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애플 제품을 보면 뭐 사서 보면 알겠지만 뭐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라고 써 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애플 본사가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뭐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생산하는 곳은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은 주로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뭐 인건비가 싸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지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품을 관리하고 설계하고 뭐 본사 같은 건 선진국에 있고 연구 같은 건. 자, 그래서 이런 걸 국제적인 분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옳은 설명. 자, 옛날에는 엄두도 못 냈지만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운송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여러 지역에서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디귿은 지리적 표시제가 들어갈 수 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지역 브랜드와의 장소 마케팅으로 대표적인 게 I love NY는 뉴욕이죠. 자, 뉴욕은 세계 최상위 세계 도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죠. 옳은 설명이에요.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4번.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AD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지도들이 있는데 자, 얘는 척 보면서 뭐 문제 답을 찾는 건 좀 어려워요. 뭐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확실한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D에는 미지의 세계가 표현되어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여러 개 있어요. 자,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얘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예요. 그냥 바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인도양이 육지에 갇힌 내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도양이 태평양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해처럼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태평양은 모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세계 지도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건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고요. 자, 그 다음에 13세기경부터 유럽에서 제작되었다. 얘는 포르톨라노 해도예요.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항해용 지도로 이용되었으니까 B는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세계 지도가 되겠네요. 자, 이걸 바탕으로 답을 찾아보면 A의 가운데에 있는 바다는 태평양이다. 자, 유럽에서 제작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바다는 태평양이 아니라 지중해가 되겠죠. 자, 물론 포르톨라노 해도는 뭐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표현하고 있는 공간 범위가 넓어져서 나중에는 아메리카 지역까지도 표시를 하고 그래요. 그럼 그런 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가운데에 대서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태평양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인데 자, 이 지도는 원통 도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적도는 정확하지만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되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는 경선과 위선이 수직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D에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 지구가 구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X. 자, 원판은 쟁반처럼 그냥 원인 거지 구체, 입체가 아니죠. 그래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A 포르톨라노 해도하고 그 다음에 D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하고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더 오래됐어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그 다음에 C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고요. B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 B가 표현된 공간 범위가 더 넓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볼게요. 자, 얘도 그냥 읽고 정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기억, 공간 정보. 공간 정보는 장소의 위치, 형태를 위도나 경도 또는 점선, 면으로 나타낸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니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뭐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하면 자연재해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의 경계에는 점의 지대가 나타난다. 건조 문화권은 우리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문화권은 중남부 아프리카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건조 문화권과 이제 아프리카 문화권이 서로 섞여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지역의 성격이 섞여서 나타나는 그런 곳을 점의 지대라고 하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경계는 문화적인 구분으로서 리오 그란데 강이죠. 리오 그란데 강. 자, 파나마 운하를 경계로 나뉘는 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건 지리적 구분이라고 불러요. 설명이 잘못됐네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6번.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가나 두 국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여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하나하나 판단하면 되는데 어쨌든 정답은 찾아볼 거고요. 가는 남위 16도 남반구죠. 그 다음에 서경 68도 남반구고 서경 쪽이니까 얘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글 어스 같은 걸로 정확하게 찾아보면은요, 얘는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 그 다음 나는 북이 52도,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이죠. 그 다음 동경 13도니까 유럽 쪽이네요. 유럽 쪽. 그 다음에 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유럽에서 인구가 8천만 명이 넘는 나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 빼고 터키 빼면 얘는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의 인구는 8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 꼭 알아두세요. 독일은 중요해요. 자,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밀도는 인구 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계산해 보면 알겠죠? 그다음 도시 인구가 많다. 자, 우리가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 인구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총 인구가 얘는 1,000만 명이 조금 넘고 볼리비아는 독일은 8천만 명이 넘죠. 따져볼 것도 없이 독일이 도시 인구가 더 많아요. 그 다음 7월 낮 길이가 길다. 자, 이건 1단원만 보고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려워요. 안 배웠으니까. 자, 물론 중학교 수준의 과학 지식 가지고 풀 수는 있긴 하지만 자, 우리가 아는 건 사회탐구 과목이지 과학은 아니잖아요. 자, 모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물론 우리가 2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당연히 알 수 있지만 그 다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면 되는데 계산해 보지 않아도 돼요. 정답은 5번. 1차 산업 종사자 수는 뭐 인구를 1차 산업 비율로 이렇게 곱해보면 되는데 뭐 굳이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총 인구는 한 8배쯤 차이가 나지만 얘가 29.2%, 1.3%. 그래서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은 비율이 된다. 1차 산업 종사자 수는 여기 독일보다 볼리비아가 더 많네요. 자, 정답은 3번. 자, 이제 7번. 자, 7번 문제는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일 뿐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단 최근에는 이게 국가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어떤 정답을 찾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정보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주요 국가 A부터 E까지 이름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A는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고요. 그 다음에 B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그 다음에 C가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 자, 그 다음에 D는 남북으로 긴 나라 칠레죠. 칠레고요. 자, E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요. 그래서 정답은 뭐 나도 잘 모르겠네요. 뭐 이건 해설지 보세요. 정답지. 이건 시간이 걸릴 뿐이라서 굳이 선생님이 해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가로 열쇠,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관념적인 세계 지도,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서 제작됨. 자, 가로 열쇠니까 천화도가 되겠네요. 천화도. 그 다음 2번 넓은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 주기적으로 수집 가능하고요. 항공기 위성 등을 이용한다. 얘는 원격 탐사가 되겠네요. 원격 탐사. 원격 탐사. 그 다음 3번 두 지역의 경계에 위치해 있음.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 점이 지대죠. 점이 지대. 그 다음 4번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성한 용어로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세방화가 되겠죠. 사실 세방화라는 말 실제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뭐 사실 쓰지 않죠. 어쨌든 얘는 천원지방이니까 천원지방은 동양인의 전통적인 천화관 또는 우주관으로 하늘은 둥글고 원이고 땅은 네모나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1단원 문제 해설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